강남구에서 하락한 아파트 알아보면 2023년도에 지어진 신축도 있고요. 세대수도 이렇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00세대가 이렇게 넘는 것들이 있고 2015년도 준신축급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남구에서 하락한 아파트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 강남구도 한번 해달라 이런 말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년 2월달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중개거래는 제외했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들로 했고요. 나홀로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빼야겠네요. 아무튼 서울에서는 200세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보실 아파트는 수서동에 있는 까치마을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404세대고요. 1993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초등학교는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위에 있는 양북초등학교, 밑에 있는 대모초등학교. 그리고 일원역까지 가까우니까 지하철도 이용하실 수 있고 병원 갈 일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삼성병원이 가깝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까치마을에서 17평에서 하락이 있었는데요. 39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갖고 있고요. 21년도 11월 달에 13억 5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24년 7월 달에 직거래로 6억 8천만 원이 거래돼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7억 정도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직거래니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가격이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9억 6천만 원에 10월 달에 거래가 되면서 28%, 거의 30%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최근 거래는 10억 원에 10층이 거래가 돼서 현재는 한 1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은 41개가 나와 있고 9억 6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이 최저가로 12월 달에 거래가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금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매물은 한 개 나와 있고 3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는 아무래도 구축이기도 하고 평수도 작고 하다 보니까 한 3억대를 쭉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조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워낙 매매가 이렇게 크게 있어서 잘 티가 안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저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평에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14평 34제곱미터에서는 21년 10월 달에 10억 8,500만 원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거래로 9층이 거래돼서 5억 5천만 원, 여기도 5억 원가량 50%가량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직거래니까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11월 달에 8억 7천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되면서 20% 정도 하락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12월 달에는 8억 9천만 원에 13층이 거래가 돼서 한 9억 밑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31개가 나와 있고 8억 6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고요. 전세는 2억 6,500만 원이 최저가인데 5개가 나와 있고 2억 8천만 원 정도부터 호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고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는 한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이는데, 살짝 올랐다가 다시 안정돼서 한 2억 중후반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쭉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살짝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6,702세대로 엄청나게 대단지인 걸 알 수가 있고요. 2023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완전 신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구룡역까지는 도보로 14분 정도니까 이쪽에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는 61평에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56, 정말 크기는 큽니다. 그래프가 점으로 몇 개 있어서 여기는 다 가지고 왔는데, 61평은 총 128세대가 있고 최고가가 79억, 거의 80억에 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80억인데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거래가 됐었고 7월 달에 거래가 되면서 61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만 보면 20억이나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23%. 그런데 아무래도 층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 이런 점이 있고 이런 거는 거의 기호에 가깝잖아요. 기호에 따라서도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매물은 21개나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63억부터 여기 심지어 고층이라고 하네요. 전세 가격은 이전 거래도 없고 현재 매물도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아파트는 개포동에 있는 대치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758세대고요. 92년도에 건축이 돼서 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뭐 재건축 이슈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치 2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6분 정도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3호선을 이용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 수인 분당선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포 2단지 17평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최고가는 21년 9월달에 14억 9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됐고요. 여기 꼭지에 있는 최저가는 23년 1월달에 8억 9,800만 원에 6억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24년 8월달에 12억 2,500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되면서 17% 정도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2억 정도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네요. 10월 달에는 12억 8,500만 원에 14층이 거래가 돼서 여기도 거의 2억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은 50개나 나와 있는 게 좀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12억부터 이렇게 저층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이 최저가보다 더 적은 금액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최저 가격은 2억 8천만 원에 10개가 나와 있고 호가는 4억 1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가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2020년, 21년도 이때 조금 불안하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 4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살짝 오르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치 2단지 14평에서도 하락한 거래가 있었는데 22년 1월달에 12억 5천만 원에 7층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서도 여기 꼭지는 23년 2월달에 8억 1천만 원에 1층이 거래가 됐던 것이고요. 다음 최근 거래들을 살펴보면 12월달에 10억 3,500만 원에 8층이 거래가 되면서 17% 하락을 했고 25년 1월달에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한 2억 원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42개가 나와 있고요. 10억 2천만 원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매매가들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전세 최저가는 2억 6천만 원 거래가 있는데 21개 나와 있고 3억 800만 원이 최저가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동향 같은 걸 보면 2억 중반 정도에서 지금 한 3억 원까지 거의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당장 살기는 좀 불편하니까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가격은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이제 거래되는 것들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실 아파트는 자곡동에 있는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339세대고요. 2015년도에 건축이 돼서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곡동이 약간 이렇게 외곽에 있긴 하다는 점이 단점일 것 같고요. 여기 아파트에서 세명초등학교까지 7분 정도면 걸어가실 수 있고 지하철이 가까운 곳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IC들은 좀 가까워서 자동차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32평에서 크게 하락이 있었는데 74제곱미터더라고요. 최고가는 21년 11월 달에 14억 5천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됐고요. 최저 가격은 24년 7월 달에 11억 4천만 원에 9층이 거래되면서 21%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금액으로는 3억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9월 달에 11억 6천만 원, 12월 달에 11억 8,500만 원으로 12억 밑으로 거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매물은 14개가 나와 있고 11억 9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고요. 전세 최저 가격은 6억 2천만 원인데 2개 나와 있고 6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14억 5천만 원에 뭐 7억 전세를 주고 샀으면 7억 원 정도가 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3억 정도 빠졌다 그러면 재산의 절반을 날려먹었을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아파트는 삼성동에 있는 성능 LG 에클라드 B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불러야 될지 오피스텔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일단은 정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세대고요. 2004년에 건축이 돼서 20년 정도 됐고 여기 있는 아파트고 선릉역까지 굉장히 가깝고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먼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릉 LG 에클라드 B동 14평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최고가는 21년 9월달에 4억 2천만원, 최저가는 23년 3월달에 3억원, 최근 거래인 24년 12월달에 3억 1,800만원에 24%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매물은 9개가 나와 있고 3억 5천부터 시작하고요. 전세는 4개가 나와 있고 2억 9천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향을 보더라도 전세는 살짝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매매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아파트는 대치동에 있는 대우 아이빌 명문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210세대고요. 2004년에 건축이 돼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고 선릉역까지 7분,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는 13분 걸리는 아파트입니다. 대우 아이빌 명문가 12평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23년 11월 달에 3억 4,500만원에 10층이 거래가 됐고 1월 달에 2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거의 30%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24년 12월 달에 2억 9천만원에 7층이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6개가 나와 있고 2억 8천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전세는 매물은 나와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볼 수가 있고 매매 가격은 그냥 들쭉날쭉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로 분류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의 오피스텔 가격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의 강남구에서 하락한 아파트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렇게 큰 평수인 게 엄청난 큰 차이를 보였던 걸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매물들이 최저가랑 거의 비슷하게 호가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곡동 이런 매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축 매물들이 대부분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남 아파트 구축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준신축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